네, 여러분 이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요 카르니틴, L카르니틴 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?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 효과 없었다 뭐 이렇게 분분한 또 블로그 글도 있고 유튜버도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카르니틴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카르니틴은 몸 안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인데요.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필수 아미노산 리신하고 이 메치오닌으로부터 합성돼 갖고 이 간이나 신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카르니틴은 우리가 먹은 지방이 안에 들어와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먹는 밥방면이 탄수화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포도당이 또 피루베이트라고 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돼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이 빠지고 활기찬 건데요. 특히 카르니틴은 우리가 먹은 이 지방산이 긴 장쇄사슬로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조각 분해되게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베타 옥시데이션, 베타 산화라고 하는데 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셔틀버스 같이 지방산을 요 세포 있는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카르니틴은 주로 육류하고 낙농 제품에 있기 때문에 왜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죠. 이런 분들은 요 카르니틴이 결핍돼 갖고 원장님 저는 이렇게 채소 많이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고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. 그런데 요 카르니틴 결핍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카르니틴은 지방산 대사에 굉장히 관여하는데 우리가 뇌에는 포도당을 쓰지만 이 지방산은요 우리가 심장이라든가 근육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당보다 이 지방이 에너지를 더 월등히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의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이 카르니틴은 PDH라고 이 피루베이 디하이드로게네제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베이트를 되는데 여기서 밑에 에너지로 잘 쓰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게 또 대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젖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해보면 왜 근육통 생기고 젖산이 쌓였다 그러잖아요. 요게 바로 에너지가 안에 피루베이트가 잘 못 돌아가고 젖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. 카르니틴이 지방산 대사뿐만이 아니라 젖산으로 축적되는 거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이런 논문들을 갖다 메타 분석한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런 여러 논문들을 가지고 또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카르니틴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남자, 여자가 이 카르니틴을 섭취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있죠.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에서 이 카르니틴을 섭취한 군이 허리둘레하고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. 대사증후군은 복합적 성인병 증후군이라고 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내장 지방이 생길 수 있는 허리둘레 가진 사람. 그러니까 남자들은 90cm 이상, 여자는 85cm 이상 이런 허리둘레를 가진 사람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높은 혈압. 근데 혈압이 그냥 140에 90 이런 고혈압이 아니라 130에 85 여기서부터 이제 높은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요인에 속하고 또 세 번째는 높은 당인데 공복혈당 장애라고 우리가 아침에 혈당을 쟀을 때 100 미만이어야 되는데 여기 100 이상인 분들 또 그리고 당뇨병 약을 먹는 분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에서 특히 HDL이라고 이게 남자는 40mg/dL 미만, 여자는 50mg/dL 미만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이라고 이게 150mg/dL 이상. 요 5가지 요인 중에 3가지 이상이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이 너무 무시무시한 게 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, 정말 우리가 급사하는 심근경색 외에도 치매, 뭐 지방간, 당뇨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근데 카르니틴이 요 대사증후군의 2가지 요인, 허리둘레도 줄어들게 하고 혈압도 낮춰진다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카르니틴은 또 하나 또 많이 쓰이는 게 지방간이 있어서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당뇨병 환자들 요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요때 이 간 수치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 요런 약 처방 받아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. 고덱스라고 이게 오로트산 카르니틴인데요.
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산 또 당대사의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방간 있는 분들의 간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운동 능력도 굉장히 분분했지만 우리가 이 생리학 저널에 벤자민 월이라는 박사가 쓴 논문에 의하면은 이 운동 능력도 30분 동안 운동 수행 능력을 카르니틴 복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했더니 운동 수행 능력이 11%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. 또 이 카르니틴을 단기간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게 했더니 이 근육에서 이 카르니틴 수치가 21%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카르니틴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으로 막 지방을 빼거나 감량을 하는 그런 성분은 아니지만 이런 메타 분석, 여러 논문의 결과에 의해서 허리둘레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혈압도 낮출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진 거고 또 이 운동할 때도요 우리가 좀 저강도 운동에서는 우리가 글라이코겐 사용보단 지방산을 활용하게 하고 또 힘든 고강도 운동에서는 우리가 젖산으로 가는 거, 젖산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 능력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했던 카르니틴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.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영양제들이 결국 마법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바람직한 다이어트 생활에 정말 필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장님 손뼉 한 번만 오늘은 네. 투캠이라